자, 34번 노트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생물의 유기적인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 탄단지 말하는 거지. 그 종류하고 기능을 이해하고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답니다. 먼저 첫 번째, 동물체의 구성 단계를 잠깐 살펴보시죠. 자, 일단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세포는 워낙 유명한 단어죠. 세포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동물 기준이야. 동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불러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자기랑 똑같은 세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거든요. 이 보이시죠? 여기 똑같은 거.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입니다. 자, 이 조직이 더 커져요.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확장되냐? 기관이라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기관. 자, 기관이라는 것은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여기 조직 보이죠?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녀석이죠.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보이시죠? 위가 기관의 한 대표적인 예거든요. 위는 주로 소화를 덮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간, 쓸개, 소장, 대장,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관에 포함되는 거야.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 간 같은 경우는 왜 술 마시면 이제 그 알코올을 해독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죠. 자, 다음에. 자, 네 번째는 기관계입니다. 기관이 좀 더 모여가지고 확장된 방식인데요. 자,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작용하는 시스템이죠. 자, 예를 들면 밑에 잠깐 보시죠. 여기 기관계 종류가 나와 있는데 소화계라는 게 있어요. 소화계. 소화를 돕는 모든 녀석들이 이어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화시키려면 반드시 어떤 기관들이 필요하냐면요. 식도, 물론 입도 필요하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요 녀석들이 결국은 소화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돕는 녀석들이란 말이야. 됐죠? 순환계 같은 경우는 심장을 중심으로 동맥, 정맥, 모세혈관, 피를 돌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 그 다음에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폐가 필요하죠. 그죠? 숨 쉬고 내쉬고. 그 다음 배설계 같은 경우는 콩팥이 들어가고요. 골격계는 뭐 뼈, 면역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각자의 그 기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관계. 이 기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합친 것이 뭐냐? 개체가 되는 것이죠. 즉, 개체는 뭐냐? 각 기관계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독립된 생물체라고 불러줍니다. 하나의 인간이죠, 그죠? 오랑우탕, 원숭이, 인간, 뭐 개 이런 것들 하나의 개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 5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이제 요거를 한번 쭉 적을 수 있겠죠? 자, 동물체의 구성 단계 이제 5가지 한번 적어보자. 세포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확장됩니까?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기관이 합치면 기관계가 되지. 소화계라든지. 기관계 다 합친 게 뭐냐면 개체가 된다 하는 거. 자, 요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기타 내용으로 밑에 내용을 보실 건데요. 퀘스천 1, 2가 있어요. 동물한테는 있지만 식물한테는 없는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관계예요. 식물은 기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기관계는 동물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반대로 동물한테는 없고 식물한테만 있는 구성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조직계라고 불러줍니다. 즉, 식물은요, 식물체 같은 경우는 세포도 있고 세포가 확정된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조직계. 조직계에서 기관으로 갔다가 개체가 되는 것이 식물체의 구성 단계라고 하는 거. 요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점. 기관계 하면 누구? 동물. 조직계 하면 누구? 식물. 됐죠? 요 순서를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영양소. 이거는 가정 시간 때 배웠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할 건 없고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자,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영양소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칸 있죠, 이거. 요게 주 영양소고요. 뒤에가 부 영양소입니다. 주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세 녀석이죠. 그게 누구냐면 탄수화물, 탄단지. 자, 탄수화물은 CHO로 구성된 녀석입니다. 단백질은 CHON, 지방은 CHO로 구성된 녀석입니다. 이 정도는 좀 공부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1g당 4kcal 열량을 발생시키고요. 단백질은 4, 지방은 9죠. 됐나? 다음에 탄수화물, 사용 후에 남은 탄수화물은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었어요. 남아돌아. 안 움직여. 냅뒀어. 그럼 이 탄수화물은 어디냐 이거지. 몸에 남을 건데 이때 남을 때 그냥 탄수화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지방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찌는 거야.
자, 다음에 탄수화물은 몸의 구성 성분이죠. 됐죠? 참고하시고. 대표적인 음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가 전부 단백질인 거 아시죠? 심지어 효소, 호르몬의 성분도 전부 단백질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요걸 적어주시면 되겠고. 즉, 인간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됐지? 자,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얘가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왜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 단백질하고 지방 먹지 마시고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단백질을 먹으러 가자는 거지. 됐나? 자, 다음에 지방.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 1g당 9kcal. 얼마나 고열량이야, 그지? 다음에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지방도 우리 몸의 일부를 차지하거든요, 그죠? 피하 지방층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피하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하다 하는 거. 자,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에 부영양소. 무기염류, 비타민, 물이 있는데, 자,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주로 뼈, 혈액, 이를 구성하는 게 무기염류에 해당되는 것이야. 뼈 같은 경우는 뭐 칼슘이 있을 것이고요. 뭐 주로 칼슘, 칼륨, 나트륨, 뭐 인 이런 게 이제 무기염류라고 불러주는데, 그다음에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칼슘이든 칼륨이든 나트륨이든 우리 몸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된단 말이야. 요것들이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 대처해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자, 다음에 외부에서만 섭취가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그렇지.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철. 피 성분 중에 철이 들어있잖아요, 그지? 그다음에 아이오딘, 뭐 인.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요게 무기염류. 다음 비타민. 자, 비타민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있고 지용성이 있는데 각기병이라는 게 있어요. 각기병은 영어로 베리베리라고 쓰긴 하는데 이 언어가 스리랑카에서 기원했대요. 이게 뭐냐면 난 할 수 없어, 안 돼,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예, 맞습니다. 각기병 같은 경우는 사람이 무기력함을 느낄 때 생기는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다리가 저려요. 이게 각기병이고 특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자주 걸리냐면요, 정제된 쌀만 먹는, 그러니까 완전 흰쌀이죠. 그것만 먹는 사람들이 자주 걸려요. 왜냐면 그 정제되기 전에 쌀이 비타민 1도 포함하거든요. 현미 같은 경우 되게 풍부하거든요. 현미를 깎아낸 게 쌀아이가, 흰밥. 그렇지? 그래서 너무 흰색 쌀만 먹게 되면은 비원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거. 특히 정제된 쌀을 먹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각기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술 같은 경우가 비타민 1의 그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됐나? 자, 다음에 피부병 넘어갈게요. 비타민 B2. 다음에 계열병.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죠? 원피스에도 보면은 왜 그 바다 항해하다가 이 비타민 C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계속 철철 넘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나미가 이제 그 피가 넘치는 그 사람한테 라임을 이렇게 줍니다. 그 장면 나오죠. 다음에 지용성 A 같은 경우는 야맹증 넘어갈게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다음에 구루병이 뭐냐면 뭐 다 들어봤을 건데 다리가 휘어요. 이게 왜 휘냐면요, 이게 비타민 D가 관련된 건데 사람이 서 있을 때요, 비타민 D가 뼈를 잘 이렇게 형성하는 가장 좋은 도구거든요. 근데 뼈의 형성이 약한 단계에서 계속 두 다리로 이렇게 서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밑에 그 지탱하는 그 다리가 힘이 약하잖아. 그래서 이게 휘어진다고. 여러분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인데, 제가 그 다이소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담는 바구니에 탔거든요. 중간에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요.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플라스틱이거든요, 다리가. 무거운 물품을 계속 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다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리가 단단하지 못한 거야. 사람도 그런 거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결국 다리가 휜다고 거. 됐지? 햇빛 자주 쬐주세요. 쬐주시고. 자,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빈혈이거든요. 빈혈인데 비타민 E가 여자들의 비타민이라고 보면 돼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일단 빈혈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그 자궁벽 있죠. 자궁을 강화시키는데 비타민 E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에 월경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 E를 자주 섭취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적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온고를 지원한다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약을 먹어가지고 섭취하는 그냥 하나의 소모품이야. 참고하시고,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뭐 빈혈, 응고지혈, 야맹증 전부 다 생리작용 조절한 거잖아, 그지? 됐고 우리 그 하다 보니까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 단어가 3번 등장했죠. 단백질에서 한 번 등장했잖아. 생리작용 조절, 무기염류 한 번, 그다음에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하고 무기염류하고 단백질이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3대 영양소라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약 이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몸의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하죠. 그렇죠? 그리고 비열이 높아가지고 일정한 체온을 유지합니다. 비열이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똑같은 열을 가하면 누가 빨리 데워집니까? 양은 냄비가 빨리 데워지죠. 뚝배기는 서서히 데워지죠. 그죠? 물도 마찬가지야. 물이 거의 뚝배기급이거든요. 아무리 열을 많이 가해도 겨우 물이 올라갈까 말까란 말이야. 기름에 비해서. 그렇지? 그래서 비열이 높기 때문에 일정 체온을 유지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인지했으면 밑에 내용 한번 풀어보죠. 누구인지 맞춰보는 거야. 지금 5가지가 등장했는데 지방 나와 있고 나머지 4개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 힌트를 보면서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먼저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한번 나와 있습니다. 자, 에너지원은 탄단지 3가지가 있죠. 그 중에 지방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아니면 지방인데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나와 있잖아. 아, 단백질이 요거구나. 탄수화물은 몸의 구성 성분은 맞지만 생리작용을 조절 못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고, 그럼 탄단지는 다 해결됐죠, 그죠? 나머지 비타민 아니면 무기염류인데요. 자, 비타민이든 무기염류든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비타민은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죠, 그죠?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뼈의 성분이라 하는 거, 혈액 같은 거. 자, 그래서 가는 비타민, 나는 무기염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오른쪽. 자, 드디어 영양소의 검출인데 요거는 좀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선배들도 졸업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이제 문제 풀었던 내용이거든요. 자, 녹말,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인데 각각의 원샷 원킬로 반응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녹말 같은 경우는 우리 그 1학기 때 식물관여지 파트에서 요거 한번 미리 봤을 거예요. 아이오딘과 칼륨이랑 녹말이 만나면 색깔이 뭘로 변한다고 배웠을 거야. 그거 실험 알죠? 청남색으로 변한다 하는 거. 됐죠? 녹말의 천적은 얘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 이름이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에 포도당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시약이 누구냐? 베네딕트 반응이에요. 여기 베네딕트 용액이거든요. 이 베네딕트 용액을 가열시켜요. 가열시켜야 반응하는데 가열시킨 거를 포도당에 집어넣잖아. 그럼 색깔이 어떻게 바뀌냐? 황적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황적색. 황색도 말고 황적색. 다음에 뷰렛 반응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마. 뷰렛 용액 성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수산화나트륨 1%하고, 그 다음에 황상구리 5%를 섞은 용액이 뷰렛 용액이야. 근데 이거 외우지 마. 이거는 저기 고등학교 때 나온 용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뷰렛 용액 하는 거. 자, 뷰렛 용액하고 단백질이 반응하면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자,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요. 수잔3 용액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빨간색인데, 자, 색깔이요. 혹시 봉숭아 물든 색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선홍색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완전 빨간색 말고 선홍색. 그리고 밑에 물 같은 경우는 얘가 물이거든요. 그냥 물에다가 뭐 빨간이 그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는 느낌? 굉장히 연해요. 하지만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죠. 지방이 수단3 용액 만나면 선홍색으로 변한다 하는 거. 됐지? 자, 요 4가지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요. 아, 녹, 청 이렇게 외워요. 그 다음에 황, 배포라고 외우고요. 뷰, 단보라고 외우고요. 수지가 선받다라고 이렇게 외웁니다. 요 4가지를 좀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요거는 알고 넘어갑시다. 사실요, 이 베네딕트 용액이요, 포도당뿐만 아니고요, 다른 당도 황적색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과당, 젖당, 엿당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뿐만 아니고 이 4가지까지는 황적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당이라 해가지고 다 황적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색깔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일단 답은 노고요. 설탕은 미하지만 반응을 안 합니다.
다 같은 당이라고 확률작색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걸 제가 좀 말하고 싶다 하는 거. 됐죠? 자, 다음에 영양소 검실 실전 내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 음식을 갖고 왔어요. 미음, 양파즙, 달걀 흰자, 식용유인데요. 사실 미음이 뭔지 모르시죠? 미음은 여러분 어머니들이 너무 잘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들은 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음은 뭐냐? 잎살이나 좁쌀에 충분히 물을 붓고 푹 끓여가지고 체에 걸러낸 걸쭉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 때 쌀밥만 바로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이제 이렇게 좀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든 게 미음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죠? 자, 미음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미음에는 녹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파즙에 뭐가 들어있냐? 양파즙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달걀 흰자에는 뭔지 아시죠?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뭐 식용유는 지방 아니가. 됐나? 자, 그러면 미음이 녹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출 반응이 뭐가 있냐 이거지. 아이오딘 반응이 있죠. 맞나? 아이오딘 반응. 녹말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을 만나면 청남색이 변화하는 거. 아녹청 아시죠? 그 다음에 양파즙은 포도당이네요. 포도당을 검색하려면 어떤 용에? 베네딕트 반응인데 이때 베네딕트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지. 반드시 가열시킨 뜨끈뜨끈한 녀석이라고 하는 거. 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목욕탕 모양 이렇게 되지? 황배포죠. 황배포. 다음에 뷰단보죠. 뷰단보. 뷰의 반응을 하고 나면 단백질이 보라색으로 바뀐다 하는 거. 다음에 수지선. 수지가 선받다. 되지? 선수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죠? 자, 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유는 불투명한 흰색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아이오딘을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얘는 반응이 없습니다. 대신 베네딕트 용액을 한번 떨어뜨려 봤거든요. 가열시킨 거. 시키니까 연주황이 나왔습니다. 아, 얘는 적어도 당이 들어있구나. 포당인지 엿당인지 몰라요. 하지만 당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보라색과 우유 색깔이 만나면 뭔지 아시죠? 연보라색. 아,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그 다음에 선홍색과 우유 색깔이 만나면 연분홍색이 나오죠. 그죠? 지방이 들어있구나. 즉 무슨 얘기냐? 우유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비타민 B1과 B2가 들어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약으로는 검출할 수가 없지, 그지? 있나? 어쨌든 채소, 당, 단백질, 지방은 들어있고 녹말은 들어있다 없다? 녹말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탄수화물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줄 테니까 요거 잘 보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는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당류도 탄수화물이고요. 이당류도 탄수화물이고요. 다당류도 탄수화물입니다.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이 있거든요. 포도당도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녹말도 탄수화물이 맞아요. 탄수화물의 그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죠? 자, 첫 번째. 녹말을 분해하면 이제 뭐가 나오지 보자. 녹말을 분해하면요. 얘 탄수화물이죠? 녹말을 분해하면 엿당이 나와요. 우리 왜 그 식혜 담을 때 그 식혜 굉장히 달지 않나? 엿당이 굉장히 달거든요. 녹말을 분해해서 만든 게 엿당이란 말이야. 됐죠? 그리고 그 녹말 분해하면 엿당 외에도 나머지가 또 나와요. 그리고 자, 다음에 엿당을 분해하면 포도당과 포도당이 나옵니다. 두 개 합친 게 엿당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설탕을 분해하면요. 과당과 포도당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 1번, 2번, 3번을 모두 다 봐봐. 녹말, 엿당, 포도당, 과당 전부 포함해서 얘들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 됐지? 자, 과당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 맞죠? 포도당 탄수화물이니까 맞죠? 녹말은 탄수화물 맞죠? 그죠? 이렇게 카테고리 정의하는 거야. 되지? 참고로 엿당 같은 경우는 이당류에 포함된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34번 노트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 35번 노트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